그 미국에서 델타 항공이 델타 항공 CEO가 직원들에게 엄포를 놨습니다. 백신 접종 안 하면 너희 다음 달부터 월급에서 20만 원씩 제한다. 아, 이게 뭐죠, 갑자기? 아, 직원들한테? 네, 직원들한테.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이슈는 전 백신 맞으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월급을 깎는다 그래. 그러니까 자, 백신 접종률이 사실 논란은 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저는 왠지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지금 한 52% 정도가 되는데 꽤 빠르게 좀 호전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단에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델타 항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니까 일단 그 델타 항공 CEO의 말은 이거예요. 만약에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뭐 병원에 간다, 뭐 입원을 한다, 그러면 한 사람당 평균 들어가는 돈이 5만 달러라는 거예요. 5만 달러. 그 개인이 부담하는 게요? 아니면 저기 회사가 부담해야 될 돈이. 그래요? 근데 대신 이걸 보험으로 하죠. 아, 그러니까 보험으로 하는데 직원이 병원에 그쵸? 가면 네. 그 돈을 회사가 내준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으로 청구를 하고 그쵸. 5천만 원? 네, 5만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부합하는 보험료는 니네가 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그 보험료 쪽으로 그러니까 200달러죠. 200달러 매달 200달러의 추가 건보료를 내라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후진국이네. 우리나라 코로나 걸리면은 다 치료해 주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델타 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들도 백신 접종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아시겠지만 팬데믹 때 많은 직원들을 해고를 했었잖아요. 해고한 다음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새로 영입하는 인원들은 다 백신 접종 완료된 인원들을 영입하고 있어서 그 백신 접종을 안 맞은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일하기 좀 힘든 구조로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델타 항공이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 빠르게 백신 접종이 늘어날 거라는 그 월가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요? 노조가 별로 없대요. 노조가 있으면 백신을 안 맞나요? 노조에서는 백신 접종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강제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다른 항공사들은 이제 직원들의 노조 비중이 좀 높고 델타 항공이 좀 적대요. 저도 몰랐어요. 이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델타 항공의 접종 률이 좀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75% 직원이 델타 항공에서는 맞았다고 하고요. 자, 골드만삭스 항공사 직원들은 조금 맞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요. 대면 접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이 백신 맞는 거 아세요? 기업 백신? 기업 백신이? 기업 백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왜 기업 백신이라는 게 있냐면은 의료기관이 그 기업 내에 의료기관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조금 시니컬하게 보시는 분들은 대기업들만 왜 백신 맞춰주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노조가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우리 다른 데는 백신 구해 오는데 왜 우리는 백신 못 구해 오냐 이런 식의 항의를 하는데 미국이랑은 또 완전히 반대네요. 그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구나. 글쎄 모르겠어요. 주변 분들 가운데 나는 절대 죽어도 백신 안 맞을 거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유독 그 북미 유럽 지역에서 안티백서라고 해서 백신을 나는 절대 안 맞을 거야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빌 게이츠가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서 백신 놓는다고 그런 음모론도 있고 그래서 그 지난 5월 발표됐던 갤럽의 국가별 백신 수용도 조사를 보니까 수용도 이게 안티백서를 집계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수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니까 미국이 53%고 우리나라도 65%래요.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좀 반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나 봐요. 어쨌든 53%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50% 넘어간 이후에 접종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정부에서 나서서 한다기보다도 FDA에서는 그냥 화이자 전면 백신, 그러니까 전면 승인을 내줬고 기업단에서의 노력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델타 항공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는 9월 7일부터 그 직원은 물론이고 골드만삭스 사무실을 방문하는 고객도 백신 접종 완료 못하면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합니다. 고객도 못 들어요. 자산가도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자산가도 못 들어가고 진짜 자산가도?
그 뒷구멍으로 들어. 아니 뭐 진짜 자산가는 뭐 찾아가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모건 스탠리도 7월부터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시티그룹도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JP 모건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의무로 하고 있진 않은데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라면 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얘기가 재미없잖아요. 좀 가볍게 지금부터 가벼운 얘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거죠? 요즘에 각종 애플리케이션, 앱들이 백신 접종 내역을 표시하기로 했는데 예컨대 데이팅 앱이 데이팅 앱이 백신 접종 완료자인지 아닌지를 이거 데이트하고 싶으면 접종해야 돼요. 야, 이거 세네. 이거 이런 움직임들. 이거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그라인더라고 하는 이제 앱이 있는데 이건 뭐 성소수자를 위한 데이팅 앱이라고 해요. 페이스북이 그거 하면 대박이겠다. 예. 자신 없겠죠? 그러니까 안티백서들이 또 목소리가 또 굉장히 큰데 그쵸. 그런 거 공개하는 않죠. 게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이 좀 될 수는 있을 건데 맞아요. 만약에 페이스북이 그거 하면은 진짜 그럼요. 그 프로필에다가 백신 접종 상태를 표시하고 또 이 백신 접종 여부를 필터로 골라내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데 난 미접종자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럼 접종자만 골라낼 수 있는 필터 기능을 넣기로 했고 세계 최대 데이팅 그룹이 매치 그룹이잖아요. 여기 힌더, 뭐 힌지, 틴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역시 비슷한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최고의 데이팅 기업들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매치 그룹 한번 할까요? 이게 뭘 하길래 그렇게 가서 세계 최대의 데이팅 기업. 네, 최대까지 될 수 있나? 가면은 우리 또 이게 우리 부킹 100% 돼지 엄마 같은 그 솜씨가 좀 있으신가? 근데 원래는 이런 거 할 때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서 뭐 어쨌든 여행 애플리케이션. 여행 부킹 같은 거 있잖아요. 익스피디아에 그러니까 부킹 돼지 엄마. 익스피디아 그룹에 에어비앤비와 같은 비슷한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VRBO라고 하는 그 플랫폼인데 여기에다가는 호스트가 백신 접종이 완료된 고객만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아직 도입을 안 했는데 VRBO를 통해서 난 뭐 그 숙박을 찾고 싶은데 호스트가 당신 미접종자죠? 안 받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행 가고 싶으면 백신 맞아라 라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 오픈 테이블이라고 해서 그 식당 예약하는 곳 레스토랑들이 백신 접종자의 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기능 밥 먹고 싶으면 맞고 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한테 이런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반발이 심할 거고. 그쵸. 그럼 정부나 정치인들은 그런 여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서비스 제공자들이 내가 설사 손님이 떨어지더라도 이게 백신을 맞은 사람을 고객으로 모시고 싶다라는 것을 또 이게 면전에서 하면 또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이거 하면은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전에 사전에 모바일로 이거를 이렇게 사전에 차단을 한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역시 미국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보면 약간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장님만 고객을 지금 거르고 있어. 좀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반발이 훨씬 더 심할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저는 딴 얘기 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 그 옐프라고 해서 음식점이나 아니면 병원 아니면 그런데 이렇게 리뷰 쓰는 업체가 있어요. 리뷰 쓰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 천재 개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맥스 레브친이 동창회 갔다가 우리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해갖고 만든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 사람 아까 어퍼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옐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래서 쌍방향 검토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가게들은 그 백신 접종을 맞은 고객이 오는지를 검토할 수 있고 고객도 내가 가고 싶은 가게에 그 직원들이 백신 접종이 완료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이번 옐프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앞서 말씀해주셨던 그러니까 이거는 포인트가 좀 다른 거였었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뭐 국가에서 뭐 행정으로 이렇게 하면은 참 반발도 많고 이렇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 나 밥 먹으러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데이팅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넛지라고 하죠. 유도를 하는 방법들이 좀 되게 좀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사실 그 안티백서 나는 죽어도 백신 안 맞을 거야 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죽어도 못 바꿔요. 사실 이런 거 해도 못 바꿔요. 근데 그렇죠. 그
수용도가 높은 사람과 완전 안티백서 그 사이 중간쯤 어디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귀차니스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빠르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제가 봤을 때는 백신의 접종률이 50%에서 그래도 좀 빠르게 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네네, 분위기라 맞아요. 이게 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생각 보다는 네, 일단 맞아요. 백신 공급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보해야죠. 그게 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페널티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좀 궁금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올 거예요. 네네. 물론 우리나라 분위기라면 뭔가 좀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민간 차원에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로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도록 유도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재밌네요. 재밌어요. 보기도 좋고, 네, 맞아요. 참신하고. 그래서 그냥 워낙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을 자주 보니까 그 시장, 그러니까 그 사회의 분위기, 네. 사회의 분위기가 우리나라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그 분위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이주 앵커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 박지은 기자가 저 앞에서 계속 네. 얼쩡얼쩡 되면서 언제 기다리고 끝나고 있죠. 있으니까 오늘 그 이주 앵커는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톤 터치하겠습니다. 수고 오늘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따가 감사합니다. 오후 11시에 월가워즈 많이 11시 시청해주세요. 월가워즈. 네. 예.